안녕하세요. 작가 김진입니다. 저는 이번에 관계는 습관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생방송도 처음이고 유튜브도 처음인데요. 무척 떨립니다. 저에게 힘을 좀 주시고요. 저는 이번에 관계는 습관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갑게 여러분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책은 다행히 좀 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배가 고파서요.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책과 제가 얼마나 성장을 가져올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앞으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실 텐데요. 저에게도 유익하고 여러분들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오전부터 리허설을 준비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양재천을 따라서 과천까지 갔다 왔는데요. 혼자서 미친 사람처럼 오늘 방송에 할 내용들을 웃으면서 혼자서 좀 연습을 해봤습니다. 지나가는 분들이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았지만 저는 뭐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어떤 그런 연습이 있었기에 별로 떨리지는 않습니다. 먼저 제 소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인생은 50부터라고 하는데 그 말을 간절히 믿고 싶은 50대의 남자입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이제 아빠이자 한 가정의 이제 가장이고요. 글을 쓴 지는 한 15년 정도 됐어요. 15년 됐는데 본격적으로 글을 쓴 지는 한 10년 정도 됐고요. 직장 생활을 이제 병행하면서 같이 글을 썼습니다. 제가 처음 글을 쓴 것은 제 유년의 단상들이었었고요. 그게 한 15년 전의 일이고 지금은 에세이나 어떻게 자기 개발서를 쓰고 있지만 그 전에 40살이 됐을 때는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 소설을 좀 썼었습니다. 물론 그 소설은 세상에 빛을 보지는 못했고요. 다만 그 소설을 한 3년 동안 쓰면서 글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글쓰기란 무엇인가 어렴풋이 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책을 한 권을 냈는데요. 그 책과 지금 나온 책이 그 소설은 저에게 아픔이었지만 그 결과물이 이 두 권의 책이 되어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글을 썼지만 올해 7월 1일자로 저는 완전히 직장을 떠나 나왔습니다. 글을 쓰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인터넷에 올라온 저의 오늘 방송, 그 SNS를 보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책을 쓰게 된 것은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보다도 누구나 이제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자 이제 쓰게 된 것이고요. 제 책을 읽으면 누구나 어떤 매력적인 사람과 멋진 분들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흉내를 내면은 그분들과 비슷하게 멋진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관계는 습관이다. 이 책을 썼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저번 달에 이제 처음 출간이 됐는데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제 자신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어요. 그 불만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이대로 살 수밖에 없는가? 그런 고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그리고 50살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저와 깊은 관계가 있었던 사람도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격지심도 느꼈고 제 자신에 대한 불만, 또 크게는 우리 부모님에 대한 불만도 있었죠. 왜 저를 이렇게 부족하게 낳아주셨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보다 모든 사람들이 뛰어났지만요. 그 뛰어남 중에서도 월등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들이었었죠. 저는 그들과 한 공간에 있었고요. 먼 발치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한없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행동 거지, 태도, 말소리, 그 다음에 억양 같은 거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을 보면서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나 역시 저들처럼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께서도 저처럼 그런 고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부러웠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하나하나씩 따라해보기 시작한 거죠. 먼저 그들의 걸음걸이를 저는 흉내를 냈고요. 제 굽은 허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따라해봤고 그들의 멋진 미소를 따라해봤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저한테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주변으로 살았지만 제가 그들을 흉내내고 그들을 따라하기 순간부터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착하게 보기 시작했고 저를 일 잘하는 사람처럼 여기기 시작했고 저를 프로로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호감과 호의를 베풀기 시작했죠.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가짜 모습에 속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가짜 모습을 언제까지 연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또 용기를 냈습니다. 진짜로 멋있는 사람이 돼봐야겠다. 나도 저분들처럼 매력적인 사람이 되겠다. 그런 강한 마음을 먹고요. 그들의 특징들, 여러 가지들을 글로써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글을 제 머릿속에 그리고 제 가슴에 새겨 넣었습니다. 물론 저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모습과 저의 모습을 비교하면 180도 바뀌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약점을 저는 지워냈고요. 저의 치부를 또 지워냈습니다. 약점은 강점이 되었고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제 자신한테 깊게 새겨 넣었죠. 저는 이 책을 쓰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관계는 습관이다. 이 제목은 제가 지은 제목은 아니고요. 제 책이 이제 세상에 나올 때쯤에 출판사에서 지어진 제목입니다. 저는 이 제목이 참으로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주 멋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제 책을 관통하는 어떤 핵심 주제, 화두, 관통하는 주제를 습관이라는 한 단어로 꼬집어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이제 마음을 얻는 것은 누군가 관계를 맺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절대로 인위적일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누군가 자발적으로 호감을 이끌어내고 또 자발적으로 호감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습관입니다. 세월과 같이 살아온 습관이 그 사람한테 매력이라는 옷을 입혀준 것이죠. 결코 사람의 마음을 얻고 호감을 사는 데 있어서는 그 살아온 세월, 좋은 마음을 갖고 매력이라는 옷을 입혀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매력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인간관계 또 만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까 첫 번째 질문 감사합니다. 소설은 제가 별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이제 좀 대화가 되네요. 혼자서 이제 떠들다 보니까 저도 긴장하고 저를 보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긴장을 했을 텐데요. 근데 아직 소설의 필력은 안 되고요. 지금 계속해서 그 소설을 애착을 가지고 다듬고 있지만 아직 소설로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어떤 능력이 되고 필력이 쌓이면은 그때 한번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이제 부족한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들 떨리네요. 혼자서 제 머리 그리고 어떤 자신감을 잃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조금 이제서야 자리가 좀 편해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의 뭐 실수든 어떤 얘기를 즐기시고, 저는 연극을 전공을 했는데요. 연극이 재밌는 이유는 그게 생방송, 지금처럼 날방송과 같아서 재밌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배우들이 가끔씩 하는 실수가 연극의 큰 재미입니다. 저도 실수를 아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실수를 하면 하는 대로 즐겨주시고요. 아마도 제 실수가 제일 재밌을 거예요. 지금도 저는 다음 말을 또 어떻게 이어갈까 지금 생각 중인데요. 아까 매력이라는 말을 제가 어떤 그 키워드를 꺼냈는데요. 96년도에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1살 많았고 학번은 저보다 한 학번 높았습니다. 지금 20년 이상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로 살고 계신데요. 혹시 그분이 누구일지 짐작이 가십니까? 참고로 저는 96학번이고요. 그분은 97학번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요. 유해진 씨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와 남산 캠퍼스에서, 남산이 우리 캠퍼스였고 명동이 저희의 한눈에 들어오는 운동장이었습니다. 그 넓은 캠퍼스에서 유해진 씨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저보다 1살 많은 한 학번 높은 선배이자 형이었죠. 제가 유해진 씨에 대해서 얘기를 꺼낸 것은 제가 봤던 어떤 사람보다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매력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유해진 씨는 빠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혜진이 형을 저의 방송에 출연을 시켰습니다. 형의 첫 모습은 과묵이었습니다. 96년도에 처음 형을 봤는데요. 과묵했고 항상 책을 갖고 다녔어요. 그리고 최고의 어떤 자세, 몸매가 멋진 배우로 칭송받는 노렌스 올리비에라고 있는데요. 이 형의 몸매는 노렌스 올리비에의 어떤 몸매를 뛰어넘었습니다. 키는 한 178 정도의 작은 얼굴이었고 몸매가 되게 반듯했습니다. 선이 아주 예쁘다고 이제 다들 얘기하는데요. 그런 멋진 몸매를 가졌었고 아주 진지했습니다. 지금은 코믹 연기, 배역은 뭐 어차피 이제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런 연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코믹스러움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 형의 내면은 진지함, 어떤 무게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묵합니다. 하지만 온몸에 자신감이 흘러있죠. 그리고 겸손, 배려, 존중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형이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서울 충무로 그리고 서울 대학로에 유해진 씨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을까요? 많은 배우들 중에요. 그리고 유해진 씨보다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분명히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대학로와 충무로에는 많은 배우들이 있죠. 하지만 유해진 씨는 20년 이상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유해진 씨의 매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혜진이 형은 말이 좀 묵혔네요. 혜진이 형은 제가 이렇게 좀 실수를 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유해진 씨는 분명 촬영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을 겁니다. 보통 촬영을 하게 되면은 스텝이 뭐 100명, 많게는 200명까지 되죠. 아마도 뭐 단역 배우든
의상을 챙겨주는 어떤 스텝이든 조명을 만들어주시는 조명 스태프분들이든 감독이든 모두 어떤 스텝의 마음을 훔쳤을 겁니다. 그리고 연기도 잘했겠지만 그분들이 유해진 씨를 유심히 봤겠죠. 그래서 그렇게 연기는 물론이지만 입소문이 나서 연기도 잘하지만 정말로 인간성도 좋은 분이다 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그들의 마음을 훔쳐서 대배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잠시 또 무슨 질문이 들어왔나요? 소설은 뭐 절 포기 안 했습니다. 제 글쓰기의 종착역이 사실은 소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책들은 우리 지금 저와 소통하는 시청자분들과 어떤 소통의 의미고요. 나중에는 제 자전적인 소설이든 어떤 뭐 노맨스 소설이든 좋은 소설을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응원 좀 해주시고요. 제가 작가로서 살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십시오. 유해진 씨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매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그럼 이 매력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어떤 그 매력의 정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매력의 매자가 그 한자어인데요. 매력의 매자가 어떤 매자인지 잘 모르시죠? 매력의 매자는요, 전 팔매자인 줄 알았어요. 뭐, 역자는 뭐 힘력자이겠죠. 그래서 힘을 팔다, 뭐 이런 그런 의미로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매력의 매자는 도깨비 매자입니다. 재밌지 않나요? 그리고 사전에서 찾아본 매력의 뜻은 사람의 마음을 호리어 야릇하게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힘이에요. 근데 여기서 야릇하게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끌어들이는 힘이 아니라 야릇하게 끌어들이는 힘이에요. 그게 매력입니다. 주위에 아마 멋지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언젠가 많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잘생겼다는 소리가 듣기 좋은지 아니면 예쁘다는 소리가 듣기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매력적이라는 소리가 듣기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말이죠. 근데 10이면 10, 100이면 100, 많은 분들이 매력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뭐 매력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진 못했는데요. 저도 아마 듣게 된다면 매력적이라는 소리가 훨씬 더 듣기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잘생겼다는 소리도 많이 들어보진 못했고요. 그 이유는 매력적인 거는 어떤 겉모습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매력적이라는 소리는 당신과 조금 가까워지고 싶다,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력적인 제 주위에 있는 아주 매력적인 분들을 5분 정도 제 머릿속에 소환을 시켰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려서 왜 그분들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을까? 김진의 마음을 어떻게 훔쳤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와 오랜 시간 일을 했던 동료입니다. 이 동료를 지금 떠올려 보았어요. 먼저 웃는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들께서 가장 멋지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좀 다들 떠올랐나요? 대답이 없군요. 당연합니다. 분명히 그분의
떠오른 사람들은 모두 저처럼 미소 짓고 있을 겁니다. 맞지 않나요? 다들 온화한 미소를 지니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환하게 웃든가? 그게 매력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은 환한 미소를 갖고 있어요. 웃음이 아니라 아주 온화하고 멋진 미소입니다. 앞전에 유해진 씨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유해진 씨가 만약에 웃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웃음이 바로 매력입니다. 그리고 아주 건강하고 단단한 그 정신을 갖고 있고요. 진심이 느껴지고 세심합니다. 간혹 제가 점심시간을 놓치고 오면은 뭐 김밥을 사다 줄 정도로 세심하게 이렇게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전화를 잘 받습니다. 매력적인 사람들은 부재 중인 전화가 와 있어도 늦게라도 꼭 전화를 해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전화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떠올려 봅니다. 또 눈을 보고요. 그리고 뭔가를 자꾸 주려고 해요. 그리고 대화가 항상 즐겁고 진지합니다. 또 이건 또 제 친구인데요. 약자를 잘 돕고요. 약한 자를 보면서 그냥 지나치질 못해요. 그게 친한 친구든 아니면 일면식 없는 남일지라도 약자의 어떤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걱정을 해주고요. 친구든 동료든 잘못됐을 때 진심으로 걱정을 해주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밥을 잘 사요. 술도 잘 사겠죠? 이런 분들은 참 많이 매력적입니다. 술 잘 사고 밥 잘 사면 아주 매력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아끼지 않고 베풀며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데요. 매력적인 사람 앞에 있으면 제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매력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진심으로 다가가고요. 배려는 나 자신의 욕심을 잠깐 내려놓는 게 배려입니다. 그리고 겸손,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띄워줄 줄 아는 게 겸손이죠. 그리고 높이어 귀하게 대하는 게 존중입니다. 아까 제가 5명 정도 소환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들은 진심, 배려, 겸손, 존중이 온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항상 자기 개발을 합니다. 현재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싫고 더 좋은 나, 더 나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멈춰있는 삶이 싫은 거죠. 제가 지켜본 매력적인 사람들은 모두가 그랬고요. 제일 중요한 게 자존감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자존감이란 뭐 사전에는 없는 단어지요. 언제부턴가 이제 만들어지어서 쓰이게 된 단어인데요.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진정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자존감이라고 알고 있고요. 또 이분들에서 느낄 수 있는 특징은 자신감이 넘친다는 겁니다. 결국 저는 자신에 대한 사랑이 매력을 만들고 모두의 마음을 훔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아주 강한 마음가짐이죠. 제 책이 많은 분들에게서 공감과 어떤 그 응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어느 분께서 해주셨는데요. 뭐랄까요? 제 책은 아마도 그냥 제가 느끼는 것을 솔직하게 써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글을 오랫동안 썼지만요. 글은 잘 쓰진 못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글로써 어떻게 잘 짓곤 하는데요. 사람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진실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가식적이지 않게 쓰고 오로지 떠오른 생각밖에 쓰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공감을 이끌어낸 것 같고요. 요즘은 좀 냉정한 사회가 됐죠. 어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어떤 따뜻함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또 어떤 협력이 아니라 어떤 그런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많이 좀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사람이 많아도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책이 이런 좀 소외될 수 있고 혼자, 요새는 이제 혼술, 혼밥, 뭐 혼자가 들어가는 게 되게 화두가 됐고 유행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 번은 뭐 편할 수도 있죠. 또 10번도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사람을 찾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이런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시기에 특히나 젊은 분들 외로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젊습니다. 저도 항상 외로운데요. 이런 시기에 어떤 인간관계 또 매력적인 또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에 대해서 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나 이제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질문이 또 있다 오면은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요. 아까 매력 얘기를 이제 하다가 이제 얘기가 끊겼는데요. 그리고 매력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혹시나 인간관계에서 뭐 아무리 매력 덩어리라도 상처를 뭐 입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혹시나 그렇다 한들 상처를 입더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에게 사랑받는 아이처럼 금세 털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신에 대한 사랑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매력도 없지만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또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더라도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좋은 관계가 만들어졌다 한들 친구를 지키는 것도 사랑을 지키는 것도 결국 자기 자신이다. 이거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제가 어제 뭐 PPT를 좀 만들면서 마지막에 넣을까 했던 문장인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좀 힘을 주는 의미와 저도 다지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친구, 그리고 연인, 사랑, 그리고 동료. 이것을 지키려면은 나 자신부터 잘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내 자신이 지켜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요 말은 저의 상처와 만남에 있어서 상처와 아픔들이 만들어준 거고요. 한번 제 방송이 끝나고 한번 각인해 보셔도 좋고요. 저는 친구는 내가 지킨다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또 어떤 질문이 하나 온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안경을 벗었습니다. 이게 안경을 쓰면 이 글자가 안 보여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을. 우리 성격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일부러라도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결론은 아닙니다입니다. 저는 사실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물론 친구를 만나고 가족분들과 어떻게 식사를 하는 자리도 좋지만요. 저는 혼자 밥도 잘 먹고요. 물론 이제 애써 혼자 밥은 잘 안 먹는데요. 혼술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혼자 있을 때 제 자신, 그리고 어떤 내 가족, 친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나쁜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서 재미를 느낄 수가 있고, 혼자서 크게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벌이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면요, 혼자 하는 거 되게 좋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분명히 만나서 결과물에 대한 것도 전달해야 되고, 만나서 얘기를 할 경우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좀 진심으로 대해서 얘기해주고 관계를 이끌면 뭐 혼자가 뭐 문제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을 좀 볼게요. 자존감이 낮아서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어른인 지금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많이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많이 얘기했는데요. 저야말로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낮은 사람이었냐면요. 우리 어머님이 아팠었는데 급히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택시를 못 잡았죠. 그리고 버스에서 뒤에 뭐 청소년 시절의 얘기입니다. 다 중학생, 고등학교 때 얘기인데요. 버스에서 내리기도 힘들었어요. 특히나 뒤에 아주 예쁜 여자가 타 있으면은 제 뒷모습이 너무 추해가지고 그 추한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어가지고 그 내리는 게 되게 곤욕스러웠습니다. 물론 그녀는 저에 대한 뭐 존재감, 제 존재를 느끼지도 못하고 의식조차 안 했었겠죠. 하지만 저는 이겨냈어요. 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뭐가 부족한지, 이거는 뭐 제 얘기입니다. 제가 뭐가 부족하고 나는 왜 택시를 못 잡고 자존감은 낮은지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약점, 치부, 그것들을 하나하나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 몸, 마음에서 지워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어떤 부족하게 태어난 부분들, 그런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면 됩니다. 나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란 것을. 하지만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어떤 나보다 잘난 사람들, 나보다 주목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과연 나보다 잘났던 매력적인 사람들은 처음부터 잘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낸 거예요. 이건 제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제 주위에는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분들과 술자리를 갖고 밥을 먹으면서 그들의 과거를 들었죠. 다 부족했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약점을 이겨낸 겁니다. 와, 아주 반가운 분이 또 들어오셨네요. 작년에 제 책을 내고 또 저의 어떤 북 콘서트까지 오셨던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질문의 내용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1년에 한 권씩 이렇게 책을 냈냐, 이것에 관한 건데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은
1년에 책 한 권 내는 것은 되게 쉽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한 장씩 일기를 쓰든 편지를 쓰든 어떤 그날의 단상을 쓰든 A4 용지 한 장씩 거르지 않고 쓰면 1년 365일 그게 쌓이면 365장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뭐 65일은 못 썼다고 치죠. 그러면 300장이 모입니다. 과연 300장을 썼는데 100장 정도면은 A4 용지 100장 정도면은 단행본 한 240에서 한 300페이지 정도 책이 한 권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 300장 중에 과연 100장을 살려낼 수 없을까요? 저는 매일 글을 썼어요. 물론 제 글은 뭐 팩이 되고 또 그냥 단상도 있고 글 같지 않은 글도 있었지만 하루에 한 장 아니면 이틀에 한 장 쓴다는 마음으로 특히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글쓰기가 좋았고요. 그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글이 1년에 한 권씩 만들어졌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내년 봄, 겨울이 지나는 봄쯤에 또 새로운 책으로 찾아뵐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자신에 대한 약속이고 여러분들이 제 약속의 어떤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부터 더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도착해 있는데요. 평소 인간관계에 대해 노력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원했던 질문이네요. 저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항상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이게 뭐 제 잘난 척은 아니고요. 일단 제 성격 자체가 욕을 먹는 거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보다는 주변에서 어떤 그 조연, 어떤 단역의 역할을 하는 걸 사실은 좋아해요. 주인공이 되면은 그 부담감과 그 미안함 때문에 항상 옆에서 보이지 않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친구들이든 동료든 그냥 뭐랄까요? 좋은 사람으로 비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욕심도 많이 안 내고요. 항상 웃는 얼굴로 또 농담도 되게 많이 건네고 지금은 제 앞에 이제 카메라와 우리 출판사의 이제 관계자분, 우리 마케팅을 도와주시는 분인데요. 무대는 자신 있는데 이런 이 막힌 공간에서 카메라만 보고 얘기한다는 게 제가 지금 고백을 하자면 되게 힘들고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10분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의 어떤 첫 온라인 날방송 북콘서트 거창합니다. 북토크라고 하죠. 이거를 멋지게 이제 마감을 해야 될 텐데요. 결론은 이따가 멋진 결론을 제가 내리도록 하고요. 또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은 왜 벗었다 꼈다 하냐면 제 안경 벗은 얼굴이 부담스러울까봐 제가 애써 배려의 의미에서 안경을 다시 쓴 겁니다. 이거는 우리 마케팅 팀장님 어떤 당부네요. 이 말씀을 꼭 해달라고 일주일 전부터 오늘까지. 근데 저는 그걸 까먹고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데요. 제가 이렇게 비대면 사회가 돼서 온라인 날방송, 토크쇼
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비대면 사회가 됐습니다. 먼 미래는 이런 사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어떤 그 전염병 같은 게 와서 갑자기 비대면 사회가 돼서 저도 이렇게 낯설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비대면 사회에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인데요. 다만 비대면 사회가 돼서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누군가는 좋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가족과 우리 와이프와 예쁜 뭐 자녀분, 형제분, 부모님들과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요 시간이 요 뭐 전염병 팬데믹은 뭐 빨리 가겠지만 요 전염병이 사라지기 전에 요 시간을 어떤 더 가족과 친밀해지고 더 멋진 아빠가 되고 멋진 엄마가 되고 멋진 형제가 되고 또 멋진 아들이 되고 멋진 딸이 되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저는 잘 못합니다. 하지만 저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서비스로 뭐 서비스 일거도 없고요. 지금 세 번째 책을 집필 중인데 누군가 어떤 우리 시청자께서 지금 쓰는 글이 어떤 글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달래요. 기분 좋습니다. 흔쾌히 알려드릴게요. 지금 또 코로나 얘기를 또 해야 될 텐데요. 코로나19. 저도 코로나19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해서 갑자기 전업 작가도 아니고 백수도 아닌 작가가 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실직을 하고 원하지 않는 또 휴가를 쓰게 되고 또 직장에서 많은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2달 전에 이제 회사를 나왔는데요. 상당히 두려웠죠. 그래서 두려웠지만 저에게는 글쓰기가 있었어요. 다행히. 어떤 제 운명이었는지 몰라도 갑자기 나오게 됐지만 글쓰기가 있어서 두렵지 않았습니다. 2달 동안 글을 쓰면서 버텼고 세상에 나올 책이 준비가 되고 있었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회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났지만 혼자 나와봤더니 회사를 다녔을 때는 알 수 없었던 커다란 기쁨들이 있었어요. 그 기쁨은 오로지 내가 원했던 일, 내가 하고 싶었던 일에 매진할 수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펜을 잡았죠. 회사를 다니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경험은 필요해요. 분명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회사 밖도 결코 지옥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자 혼자 나와도 할 것이 많다. 세상은 넓고 혼자 일할 것도 많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지금 50개 목차를 만들고 하나하나씩 쓰고 있습니다. 한 5편 정도, 5꼭지라고 하죠. 우리 목차를 이제 한 꼭지 한 꼭지 우리 출판계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5개 꼭지를 써오는 상태고요. 뭐 그거를 또 우리 출판사에서 이제 내줘야 될 텐데 뭐 또 뭐 좀 부탁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혼자 어떤 그 회사에 나와서 투쟁기 같은 거라고 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멋지게 글이 만들어질 거고 뭐 아주 투박한데요. 투쟁기라고 하니까 시소 출판사에서 멋지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저도 핸드폰이 있어서 이제 4분 남은 게 보이는데요. 꼭 써보고 싶은 장르는 뭐 없습니다. 이것도 뭐 누군가의 이제 질문인데요.
하여튼 질문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써보고 싶은 장르는 없고요. 저는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가슴이 허한 자. 제 인생이 항상 가슴이 허했고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요. 저는 글을 썼고 글을 찾았어요. 그래서 저의 글쓰기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늘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글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장르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어떤 장르를 쓰던 간에 위로해 줄 수 있고 제 글을 통해서 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글을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글이 됐으면 하고요. 글과 저의 모습과 똑같이 일치되는 글이고 사람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멋진 멘트를 하나 여러분들께 남겨드리고 저는 이제서야 정이 들고 이 공간이 익숙해졌는데요. 이 자리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인데 1분 정도는 뭐 오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연장을 원하신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한 게 여기까지라 이제 2분 풀리고 마음도 풀렸는데 이제 저도 떠나가야겠네요. 매력적인 사람, 관계는 습관이다. 매력이라는 어떤 키워드로 제가 풀어봤는데요. 많이 부족합니다. 저의 결론은 누구나 사람의 마음을 홀이어 야릇하게 잡아채가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물론 저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력적이진 않더라도 바보 같은 나, 부족한 나를 그나마 제가 수긍할 수 있는 보통의 나로 바꿨기 때문이죠. 좋아요. 결론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안 해봤을 뿐이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사람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마음가짐은 그게 무엇이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엄청난 힘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저처럼 나약한 마음을 강한 마음으로 돌리면 모두가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매력은 모두의 마음을 훔칠 겁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처음이고 저의 이게 저의 모습이고요. 이런 부족한 게 저의 모습입니다. 저는 항상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었고요.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도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 또 배도 좀 고프긴 한데요. 말까지 먹어서 좀 죄송스럽고요. 다음에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은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책이 더 멋지고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의 방송은 여기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